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고려 전기의 대관계와 무신 집권기의 정치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 바로 고려의 대외관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차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초반에 거란족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홍건적 외구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관련된 장군이라던가 혹은 관련된 전투 같은 것들 좀 연결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그 시기에 지배층이 누구인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는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같이 파악하셔야 시기별로 이런 것들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거란족과 관련된 필수 개념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거란과의 전쟁하고 나와져 있는데요. 왜 우리는 거란이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잖아요. 누구 계승? 고구려를 계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야 하는데 어머어머 당연히 북쪽에 있는 애들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과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다 건너 송이랑만 친하게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송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부물이 뛰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아낼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송나라도 별로 이렇게 거란이나 여진 같은 애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 실리적인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송과는 친하게 지내고 거란과 여진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아직 여진은 완전 뭣도 아닌 애들. 너무 이제 우리한테만 와서 받아가고 굽신굽신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여진족과의 싸움은 이 시기엔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란족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시기는 거란이 큰 시기예요. 거란이 우리의 누구를 멸망시켰을까요? 바로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만큼 거란은 좀 강력한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더라. 그러니 자꾸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송나라 쪽으로도 가려고 하고 송으로 가려고 했는데 송이랑 친한 고려가 뒤에서 치면 안 되니까 고려를 먼저 치고 송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거란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북진 정책으로서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초반부터 처음부터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거란은 이제 송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고려가 문제가 될까봐 먼저 고려한테 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를 보냈는데 그때 그 태조가 이 낙타를 굶겨 죽여요.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진귀한 선물을 굶겨 죽입니다. 이때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침입을 해 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총 3차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그 한국을 빛낸 백명을 위인들 가사에도 나오는 서희 거란족의 그 서희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서희의 단판이죠. 전쟁이 아니에요. 왜? 서희가 너무나 말을 잘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름부터 이렇게 고려인 거 안 보이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 니들이 지금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오히려 땅을 주게 되죠. 그 땅이 바로 무슨 땅? 바로 강동 6주가 되겠습니다.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져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 강 어떤 강일까요? 이쪽에 압록강이 흐르겠죠? 압록강의 동쪽에 6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강동 6주라고 불러주는데요. 이거 누구 때문에? 바로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획득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엔 그럼 원래 누가 살고 있었느냐? 거란족이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진족 애들이 일부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란족 애들이 여진족 애들을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니네 땅 해.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네랑 갈 공간이 없다. 여기 땅을 준다면 여기를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너희랑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서희가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 잘해서 땅도 얻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지만 사실 친하게 지낼까요? 친하게 지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땅을 획득했다라는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땅이 바로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다. 그런데 친하게 안 지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벼르고 있었던
거란족이 두 번째로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여기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네, 2차인데 하필 또 양규라서 예, 기억해 좀 편하죠. 우리가 양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두 개 있을 때. 그래서 양쪽 이렇게도 표현하죠. 어쨌든지 간에 양규라는 사람의 활약으로 결국 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상황이 좀 별로 좋진 않았어요.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라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정리해줄게 하는 목적으로 거란이 좀 들어온 거여가지고 어쨌든 이 양규의 활약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난 거란족이 야, 그 땅 주면은 친하게 지낸다며 왜 안 그래? 야, 돌려달라고. 이제 가서 돌려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돌려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했던 전쟁이 바로 이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거부하니까 결국 침입해 왔고요. 우리가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세 차례의 침략을 잘 물리치고 우리가 공고히 했더라 우리의 영토를. 그리고 영토도 나름 확장한 거죠. 서희 덕분에 강동 6주 획득했다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침입의 서희 강동 6주 기억해 주시고요. 2차 침입은 양규 요 정도 잘 몰라도 돼요. 3차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강감찬이고요. 귀주대첩 강감찬 너무나 유명한 그 가사에도 나오죠. 그죠?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나성이라고 해서 수도를 지키기 위해 성을 둘러쌌고요.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와 송과 거란의 세력적인 균형이 조금 이제 맞아지게 됐던 게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에 이제 그러면 누가 커지게 되느냐? 여진족이 성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11세기, 10세기부터 11세기에는 계속 거란이랑 싸우다가 11세기가에 이제 얘네들이 크게 좀 성장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윤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쟤네들을 상대하려면 그냥 있는 부대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기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걸어다니는 보병도 있고 말 타는 기병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승병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치를 물어보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잘 방비를 했는데 사실 좀 멀었어요. 동북 쪽은 좀 산도 많고 아무래도 관리가 좀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여진족도 우리 살 데가 너무 없다. 제발 좀 돌려달라. 그래가지고는 결국 여진족한테 그래 선심스레 돌려준 거죠. 근데 돌려주니까 또 이놈 새끼들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자겸 때문인데요. 자, 이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출신이죠. 경원 이씨 가문이었고요. 당시에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 같은 게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나라의 요구를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도 이자겸이 금과의 4대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고려의 북진 정책이 아쉽게도 좌절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자겸의 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자겸이 이렇게 금과의 4대 관계를 수용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필수 개념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거란과 관련된 1차, 2차, 3차의 어떤 전쟁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보기에 너무나 잘 나오는 게 바로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이런 표현 너무나 잘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근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조선 말에 별기군이라는 그러한 또 신식 군대가 마련되기도 하죠. 같은 별자가 들어가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기군 아니고 이때는 별무반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대관계 거란과 여진 정리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필수 개념, 무신 정권의 성립과 사회 변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려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시기별로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고려 전기 가장 초반 10에서 11세기 거란족의 침입을 막을 때 그리고 이제 2세기 윤관이 별무반 가지고 이제 여진족 무찌를 때 이 시기점이 이제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세력이 바뀌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벌귀족 대표적으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 되겠는데 이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혼란하고 그다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나서 또 혼란해지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너지면서 등장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무신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무신들 이름부터가 무신, 되게 무시받았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려는 초기에 아주 이제 너무 문벌들, 이렇게 문관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무신들은 너무나 차별 대우를 받는 실정이었고요. 거기에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의종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맨날 무신들 데리고 뭐 놀러 가가지고 막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계속 지키라고만 하고 문신들이랑 왕이랑 같이 막 놀고 먹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도 화가 많이 났었고 거기에다가 뭐 월급 같은 것도 좀 적게 주고 같은 등급이어도 적게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의방과 정중부 같은 무신들이 결국에는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그러한 문관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드디어 무신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세력 변화를 좀 보자면 집권층 보자면 초반에는 호족, 그들 중 일부가 문벌귀족 발전했다가 너무나 이 시기에 문관만 우대하고 문벌만 우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니 결국 무시받던 무신들이 무신정변 일으켜서 무신의 시대가 오게 되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초반에는 그래서 무신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그 기구를 만든 게 바로 누구냐면 최씨 무신 정권 바로 최충헌이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무신 간의 다툼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무신들이 있어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뭐 이런 식으로 이의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뭐 다 외워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최충헌 한 명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의방, 그다음에 정중부, 경대승, 그다음에 뭐 이의민 이렇게 이어지면서까지 계속 바뀌었는데 최충헌 이후부터는 4대 최충헌의 아들의 아들이 계속 해먹습니다. 60여 년간 해먹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최충헌이 아주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정도감이 되겠는데요. 자,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좀 지킬 만한 도방이라는 군사적 기반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충무로 교도소로 외워라. 최충헌 무신이고 교정도감 만들고 도방을 이렇게 강화시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탄탄하게 최 씨의 입장으로 탄탄하게 이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이후 아들이었던 최후 때에도 더 많은 기구들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정방이라는 인사행정기구, 그다음에 서방이라는 이제 문신들 의 자문기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별초도 있습니다. 삼별초 하면 뭔가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몽골의 침략을 막는 우리가 막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건 사실 최씨 무신 정권의 개인적인 사병 집단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최씨 무신 정권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 무신들이 집권하던 시기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좋지 않았겠죠. 왜? 그동안 우리가 억압받다가 드디어 내가 중심이 딱 되니까 너무 많이 수탈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도 화가 나고요. 심지어 노비들도 화가 나요. 노비는 특히 왜 화가 났느냐? 바로 최충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의민이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이 의민이라는 사람은 민에서 느껴지셔야 돼요.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천민 출신이 최고 집권자가 될 정도로 좀 혼란한 상황이었으니까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비들의 봉기도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로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김삼이호 심해난 그리고 망이망소이의 난이 있는데 망이망소이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김삼이와 효심은 이제 경상도 운문과 초전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너무나 수탈 많이 당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일으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이망소이 같은 경우에는 공주 명학 소에서 봉기해요. 자, 우리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소가 있죠. 그중에 소에 있었던 애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탈을 더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 억울해서 과도한 수치에 저항을 하면서 일으켰던 봉기가 되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일반 군현으로 공주 명학소가 승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주 관노비의 난과 그다음에 만적의 난이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적의 난이 되겠죠. 전주 관노비는 이제 관노비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거고요. 그죠? 만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렇게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 즉 내가 그만큼 높은 관직에 나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음인처럼 이러면서 일으킨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최충원의 개인 노비 사노비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그만큼 노비들이 일으킬 정도로 이 시기는 되게 혼란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뭐 조이총의 난 이런 것도 뭐 있기는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무신 집권기에 이제 화가 나서 문벌들이 일으킨 난이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만적, 수도인 개경에서 일으켰겠죠. 왜? 만적의 주인인 최충원은 당연히 지도층이니까 수도인 개경에 살았겠죠. 그 다음에 공주명학소, 망이망소이 함께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공기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시기 농민과 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 자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서희의 단판 나와져 있는데요. 소손령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해 왔다. 또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를 넘어 송을 섬겼으므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어쩌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구려의 옛 땅이다. 국호를 그래서 우리가 고려라 하지 않았느냐. 수도도 평양에 했다. 국토의 경계로 말한다면 지금 너 다 우리 지역 안에 있는데 어찌 너네가 영토를 우리한테 침범했다고 말하느냐. 잘못됐다. 압록강 안팎에 여진족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이제 몰아내주면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해서 뭘 획득해? 강동 6주를 획득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신정변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대장군 이송이 무인이기는 하나 얼굴이 수척하고 힘도 약해서 수바퀴를 하다가 이제 문관에게 아주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송이 무관인데 그래도 벼슬 3품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모욕을 하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일들 이후로 이제 촉발이 된 무신정변이 일어났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씨 무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정방이라는 인사행정기구는 최우가 설치를 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문사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필자적이라 불렀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문신들을 이제 사람들을 이제 문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사행정하는 기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만적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오는 말이 여기 나와져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계사년 이에 고위 관리들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이음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시기는 바로 무신정권 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도 이제 무신집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시기별로 어떠한 대외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하시면서 그 시기의 집권층을 연결하시면 훨씬 더 고려는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